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주입니다. 3월 25일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 틱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레버리지가 움직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가 담고 있는 그 상품 중에 절반이 선물입니다. 따라서 선물의 흐름과 레버리지의 흐름은 거의 동일한데요. 여기에 이제 또 쌍둥이로 움직이는 것이 있죠.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코덱스 레버리지, 선물, 삼성전자 이렇게 삼각 동맹을 맺고 함께 동일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님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기초자산을 2배 추종하는, 그러니까 1% 변동이 될 때 2% 변동이 되는 그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이죠. 네, 오늘 야간 선물은 좀 어렵게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미국 증시가 강한 그 상승 랠리를 펼쳤고 장 초반에 이제 약간 갭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이탈이 됐습니다. 21평선을 이제 17,260원 정도에서 바로 이제 이탈을 했죠. 그러면서 장 초반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면서 동일한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죠.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특히 주가가 62평을 이탈하는 이 지점은 그 주가 하락이 이후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타점도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한 지점이 이제 여기서도 있었는데 이런 지점을 잘못 피하지 못하면 굉장히 급락하는 이런 사태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점이 높은 곳에서 62평을 이탈할 때는 수급이 깨진다. 상승에 뱉은 거는 레버리짐이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행히도 이제 미국 선물이 급반등을 해줬잖아요. 급락을 했다, 급반등을 했다가 우리가 이제 오전 10시경 이때 되면 중국 시장이 개장이 돼요. 최근 들어서 홍콩 시장이 이제 계속 부진하면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가 장 막판까지 크게 회복을 하지 못했다. 거의 뭐 0.94% 정도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뭐 한 0.5% 내외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는 350 종목이 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금도 이제 거래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선물의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물은 이제 오후에 바로 끝나서 장과 함께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레버리지 역시 어려운 흐름을 겪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선물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장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한 이후 이제 장 막판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352.35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200은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해서 351.09로 마감이 됐어요. 오늘도 1700 종목이 하락을 해서 개인들에게는 최근 들어서 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지수의 고객 예탁금이 53조 6,150억 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신용장구도 18조 2천억 정도로 이제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데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이제 신용장구가 늘어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해 보이긴 하죠. 프로그램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부진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1,700억 정도, 이 정도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고, 외국인은 굉장히 그 등락을 반복했죠. 장 초반에 이제 급등을 시켰다가 또 급락을 시켰다가 오후 내내 이제 한 플러스 2천억 정도까지 회복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누적적으로 오늘 1940억 원이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가 됨으로 인해서 2조 2720억 원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어요. 6월 선물에 대해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제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이제 1.16% 하락하면서 현재 59,800원, 8시가 안 됐으니까요. SK 하이닉스가 1.65% 이제 하락하면서 208,000원을 이제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그 현대차가 이제 210억 달러, 약 뭐 30조 원 이렇게 미국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소식에 따라서 이제 관세 문제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면서 그 주가가 이제 뭐 장중에 4%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이제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현재는 마이너스 3%대 둘 다 강력하게 이제 하락 중에 있어요. 그래서 3월 30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그동안 많이 오른 이제 조선주나 방산주 뭐 일부 이제 급등한 테마주 이런 부분들의 과연 공매도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여기에 4월 2일 날 이제 상호관세 부과까지 남아 있어서 요 부분이 이제 시장이 좀 우려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미국 시장 포함해서 선물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그 대한민국 원 환율이 1468원이에요.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이제 거의 뭐 1,500원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돼서 환 우려, 시장 붕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왔었어요. 다행히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110 정도의 정점에서 이제 103대로 떨어지면서 좀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유럽, 아시아 증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다시 강해지면서 이제 환율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1468원. 과연 이게 1500원까지 갈 일이 생길까? 그럼 시장이 이제 더 붕괴되겠죠. 그래서 환율만 보면 대단히 그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환율 흐름만 보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지금 환차손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우리나라 원이 뭐 평균 환율 1120원, 1200 이하 예전에는 이제 1200원만 넘어가면 대단한 그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는 이런 국면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468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중국 위안화도 이제 7.2 위안을 넘고 있습니다만은 환이 여전히 그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증시의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죠. 글로벌 전 세계 GDP의 이제 한 25% 내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마켓 시어에서는 50%를 넘는 그 시장 집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향방이 전 세계 증시의 향방을 가르기 때문에요.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최근 자신감에 이렇게 많이 차 있는 것 같아요. 뭐 TSMC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다. 뭐 계속해서 이런 걸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자동차 이제 정의선 회장 역시 210억 달러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를 밝혔고요. 직접 이제 연설을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조지아 공장
이 개막식에 이제 초대를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뭐든 뭐 요구하는 사항은 다 도와주겠다. 이거 뭐 다른 나라 보라는 거죠. 다른 기업들 보라는 거죠. 현대 자동차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처럼 예를 들어서 뭐 철강, 자동차 이런 거 전부 다 공장 짓고 생산한다 그러니까 땡큐죠. 땡큐죠. 그래서 하원 의장 포함해서 뭐 다 모아놓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우두머리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 이제 다 모아놓고 이런 연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보고 배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이제 초대하는 그 모습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현대차는 이런 덕분에 이제 강세를 이어갔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베네수엘라 이 천연가스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뭐 4월 2일 날 즉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베네수엘라 깽단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방에서 엘살바도르의 감옥에도 이제 가두기도 하는데 이런 갈등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대단히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또 11.93%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 나스닥 지수가 2.27%가 올랐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선물 지수가 이제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한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죠.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문제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 2일 날 상호관세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관세 문제를 끌고 들어올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취임 1년 이 정도는 관세 문제로 계속해서 어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간 선물이 이제 0.4%좀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2.27 오른 것에 비해서는 이제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상승이었어요. 물론 갭상승이 좀 나오긴 했지만 바로 뭐 꼬꾸라지긴 했죠. 그 이유는 이제 오전 7시에 개장된 미국의 선물이 이제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날 특히 이제 이렇게 오전 7시에 재개장돼서 이제 우리 시장과 맞물릴 때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해주면 야간 선물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거나 바로 이제 갭 상승을 메꿀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레이딩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 트레이딩을 배우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점이 높은 부분에서 어제처럼 이제 오늘 새벽처럼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고 오전 7시에 재개장돼서 약세를 보일 때 갭상승을 메꿀 가능성, 갭은 메꿔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갭상승 대응이 실질적으로 갭하락보다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오전 7시에 재개장돼서 약세를 보일 때, 특히 0.2% 이하로 약세를 보일 때는 항상 갭상승이 메꿔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함부로 추격 매수를 하면 대단히 크게 물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런 지점에서 62평을 이탈할 때는 바로 매도 처리를 하셔야 된다. 저의 경우는 틱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봉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틱 120 차트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이제 0.3% 내외 강세를 보이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4.46% 강하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부 상승폭을 이제 반납을 했죠. 시장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의를 해볼 것이 그 중국 시장 개장 상황이에요. 보통 10시 반에 이제 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향을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받을 수 있고 우리 시장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이제 제11회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과연 이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이 이제 역사적인 관계들 때문에 서로 침략하고 침략을 당하고 뭐 이런 그 역사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앙금도 남아있고 현재 체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갈등 관계에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협력을 모색해야 되는데 결국 중국도 미국의 이제 의존도를 줄이면서 결국 한중일 이렇게 3국이 이제 소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도 중국 시장이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중요하고 일본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중일 이제 이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긴 열렸는데 좀 관계가 잘 회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해 지수는 플러스로 개장이 됐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홍콩 항생 지수가 뭐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동반해서 시장이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고 나스닥 지수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항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오전에 이제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의 영향을 한번 받고요. 10시 반에 홍콩 시장, 중국 시장 개장 영향을 다시 한번 받기 때문에 이런 시간차,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 양회가 마치고 또 상하이에서 이제 개발 포럼이 있었죠. 또 25일부터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준하는 보아 포럼이 이제 하이난성에서 25일부터 3일간 열리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 이제 토론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마이너스 0.62%, 중국은 보합세로 마감이 됐고요. 홍콩 증시가 마이너스 2.35, 그러니까 20% 이상 올라온 뒤로 이제 꺾이고 있고, 대만 지수가 0.75, 일본이 0.46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비춰 봤을 때 현재 6월 선물이 이제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6월 둘째 주 목요일 이제 최종 가격을 두고서 진행하는데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이제 발생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20일 이평선이 현재 60일 이평선을 이제 웃돌고 있고 60일 이평선과의 이격은 이제 4.63%가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4.63%예요. 그래서 현재 연이틀 이제 음봉을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350 이 부분은 이제 그 붕괴를 하지 않았습니다. 350 부분은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도 유지 중이다. 다만 이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랠리를 펼치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이제 에너지가 그 필요한 상황인데 환율 흐름만 보면 좀 불안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차트를 당겨서 조금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이 하단선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보고 대략 이제 뭐 한 상단선을 연결해 보면 이제 한 요 정도 흐름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지금 이제 추세를 벗어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 추세가 깨져서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상승 추세를 깨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추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열어야 되고, 그 지점은 340입니다. 그러니까 최저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은 340이에요. 물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하락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탈하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추세를 만들려 그러면 뭐 상승 추세 상단에서 지지를 받든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N자형 흐름을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이 상승 1파동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이 부분에 이제 상승 1파동, 다시 이제 상승 2파동이 더 높은 지역에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이제 거쳐서 340에 이 선물이 회귀할지, 이 부분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추세선을 이탈할 경우, 이 추세선을 이탈할 경우,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해서 주가가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340, 요 지점을 열어두시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하락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3월 말 일정이나 4월 일정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요. 지금 3월 31일 날 우리나라 공매도 문제도 있고요. 4월 2일 날 상호관세 문제도 있고, 4월 15일까지 미국은 또 세금, 개인소득세 납부, 기업들 세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증시가 또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뭐 주식을 팔고 다 떠나라, 뭐 휴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쭉 이 9월달, 10월달까지 증시 흐름이 그렇게 썩 밝지는 않아요. 물론 그 S&P 500의 타겟 목표가 이제 최저 뭐 한 6,400부터 7,100포인트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1.8로 약간 줄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긴 있는데, 과연 미국 증시가 강하게 추동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당길 수 있을까?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죠.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제스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불법 이민자 추방, 또 현대자동차, TSMC 뭐 이런 기업들 와서 미국에 막강하게 투자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36조 달러라는 빚, 채권 이자 1조 달러, 이걸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준도로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게 하면서 금리를 너무 강하게 튀어오르지 않도록 이제 조절을 하면서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지출을 줄이고 국방비 포함해서 말이죠. 해외 원조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용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도지를 통해서 효율화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채권 관리를 하고, 심지어 안 되면 이제 100년짜리 뭐 장기 채권이라도 무이자로 발행을 해가지고 동맹국들을 압박해서 강제적으로 사게 한다거나, 달러 연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채권 담보를 통해서 이 달러 수요를 늘린다거나,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미국 채권을 계속 사주기에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큰 그림을 풀기 위한 그 하나의 수단이 관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미국 서민들이 이제 대단히 그 물가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런 동영상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돈 없는 사람들이 이제 페이첵 그 일주일에 주고받아가지고 이제 생활하기가 대단히 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제 버텨줄까? 물론 뭐 미국의 주식 시장도 거의 뭐 90% 가까이 그 상위 20%가 다가가지고 있고요. 그 상위 1%가 절반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의 집중 문제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02%로 낙폭을 크게 줄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야간 선물도 흐름이 좀 개선이 될 텐데,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59,800원으로 지금 6만원을 이탈한 부분, 결과적으로 선물을 당기려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와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삼성전자 급등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냥 선물 올리고 삼성전자 올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이 이제 선물지수가 360을 넘고 370 정도로 도달하려 그러면 삼성전자가 6만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7만원 단위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 이제 더 치받으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뭐 7만원, 8만원 이렇게 가야 이제 지수가 뭐 390, 400 이렇게 이전 이 흐름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결국 이때도 삼성전자 시작해서 어려움 겪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뭐 88,000원까지 오르면서 선물지수가 403까지 뛰어오른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딱 그 수준이다. 삼성전자 6만원 수준이다. 350 정도가 삼성전자가 기록하고 있는 350, 6만원 선이 선물지수 350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주가의 향방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향후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실적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미래 비전을 보이는지, 지금 뭐 HBM3 이 부분은 이제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HBM4 여기는 이제 파운드리 이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가 HBM4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SK 하이닉스를 누르고 기술적 우위에 설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대단히 큰 관건이다. 왜냐하면 그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엘 포함해서 루빈 뭐 이렇게 향후 이제 칩들을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더 강력한 HBM 이 메모리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열려 있다. 만약 그런 좋은 기회가 닿으면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길이 터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진척 상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잘 탐구를 해보시면 해답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물은 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마이너스 0.37% 하락을 하면서 350은 지켜내면서 352.35로 마감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